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일부 동네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라며 사건 당사자와의 통화 파일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밝히며 어대한 기류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나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푸틴으로서는 24년 만에 평양 방문인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습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인생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마침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바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요, 이번 확정 판결을 연결고리로 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집중을 해왔었고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 협박하는 시도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애완견, 언론을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했던 부분까지 인용을 하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삐뚤어진 언론과는 위험하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틈날 때마다 공격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전략일까요? 네. 아무래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여당의 맞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여당 지지층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총선이 끝난 지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동훈 대표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 더욱 강력해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적임자 아니냐, 이런 당 내외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출마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이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상수인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는 과연 언제 주목도를 최고치로 올릴 수 있을 때 아마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이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움직임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의 역할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참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당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윤계 혹은 중진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다 표든 얻어야죠, 그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자, 일단
유력 이 당권 주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면서 불출마를 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들으신 것처럼 이제는 고민을 다 접고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볼 생각을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왔던 약간 뭐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이건 거의 출마에 가까운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도야 네. 충분히 당대표감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 네. 객관적 커리어나 선수로 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들러리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일단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네. 첫 번째는 승산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승산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나가서 패배하더라도 그거 출마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본인의 정치 활동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산이 있을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친윤 특히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한번 본인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나경원 대표 나와가지고 그 경선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뭐라 그럴까 주목도나 그런 것들이 흥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승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승산이 뭐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항할 사람으로서 만약에 친윤들이 나경원을 민다 이러면은 가능도 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도 되나요? 근데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기 전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확정되기 전에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예를 과거에 뭐 나이 연대 같은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네. 손에 의해서. 그리고 김재석 같은 신인 초선 의원이 나와서 또 매기 효과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대표 후보군은 정해지잖아요. 지금 윤곽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최고위원 후보군에 따라서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한동훈, 그러니까 네. 반한동훈 선수들만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야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고립될 수가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은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는데 네. 당이 흔들리겠는데 그래서 당 대표가 된 이후가 더 문제가 되겠는데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어대안이었지만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다 정해지고 나면 네.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이 이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당원 모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죠.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대하는 당원 모욕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예.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 도의에 맞냐? 막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전당대 흥행도 중요하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으면 뭐 아무도 안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예.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세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윤 대통령에게 그 등을 돌리고 사실상의 공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은 이 어떤 방향으로 당원들 또 국민들 민심이 요동칠 것인가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친윤, 비윤에는 이제 친한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 구도로 가는 거는 분위기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 하면은 누구라고 꼽아야 될까요? 친윤 아닌가요? 친윤이죠. 당연하죠. 대통령을 배출한 세력이고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의 주류는 친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총선 승리를 해낼 수 있는 구원 투수로 한동훈 위원장이 임시직인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08대 192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된다라면 2년 동안 이제 당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당만 이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다음 대선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비대위원장 당대표와 달리 이번에는 유력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포스트 윤석열을 향하는 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네. 친윤 지정에서 집중 견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친윤과 비윤의 대결이냐, 친윤과 친한의 대결이냐, 뭐 그리고 최고위원은 누가 나오고 다른 당권 주자는 누가 나오냐, 이게 얘기가 조금 복잡해질수록 전당대회는 더 흥행을 한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입니다. TV조선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위증을 유도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 파일 출처를 검찰로 지목해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정숙 대 배현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SNS에 애가 닳긴 하나보다라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 나경원 맞붙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 열기로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주말이나 주초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출마를 적극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이들의 양강 구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왜 자꾸 넘어오나?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여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다시 올라갔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일단 단순 월경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점을 들어 단순 월경을 가장한 기습 도발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조짜리 오류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과거 SK 주식가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의 최 회장 측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럼에도 1조 3천억대의 재산 분할 결정은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은 100배 왜곡된 결과를 대법원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침소봉대로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최악의 의기투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양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체계를 세우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과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합의를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의 다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에 열고요. 또 이를 위한 후보자 등록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유력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출마를 시사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전대에 출마했던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요, 어제 이 후보 등록 마감 이 다음 날인 26일부터 이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를 선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날에 과반을 득표해야지 선출이 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한 차례 토론회와 추가 투표 또 여론조사를 거쳐서 7월 28일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권 레이스의 신호탄이 울린 셈이죠.
후보 등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출마 여부 이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후보 등록 마감 직전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한 친한계 인사는 연합뉴스에 한 전 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의 주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며 등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과 서울 여의도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정치권을 떠나 있었던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선거 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정치에 복귀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당원 그리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는요. 오늘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한 전 위원장이 뭐 출마 선언 내용으로 뭐 비한 연대라든지 반 한동훈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뭐 직접 반박하는 순간 이 반한 연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측근은 오로지 여론의 힘을 믿고 가겠다라는 이 한 전 위원장 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한 뭐 이번 주 막바지 뭐 주말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일종의 대세론이 지금 퍼지고 있지만요. 여전히 여당의 주류를 할 수 있는 친윤계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뚜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대항마를 찾는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는데요.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나경원 의원이요. 그동안의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오늘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선거 판도가 조기에 한동훈 대 나경원의 양강 구도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표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이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출마에 무게를 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나 의원은 어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고요.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계와의 연대 관측에 대해선 특정 계파와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반윤계 지지든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이미 또 전당대회에 그 어대한 기류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출마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 인터뷰가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요. 친윤 대 비윤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이 한동훈 대세론을 흔들어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친윤계가 한동훈 대항마로 적합한 후보 한 명을 지목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어제 일부 언론에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해 연대 대상으로 후보 한 명을 압축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채널A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친윤 쪽에서 한 전 위원장과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친윤으로 누구를 설정을 해서 출마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립 구도로 딱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차원으로 친윤을 아주 축소해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당 내외에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해서 출마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더군요.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나 의원과 함께 다른 후보도 밀어서 이른바 이제 3사자 대결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표가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친윤 대 비윤의 이른바 양자구도를 만들어서 한 전 위원장을 좌초시키는 방안,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다분히 친윤계 일각의 기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요, 이른바 어대한을 막기 위한 비한연대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의원과는 특수 관계고 항상 함께 당의 개혁을 얘기했다면서 비한 연대 결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연대는 보통 후보로 나온 다음에 사퇴하면서 하는 것인데 후보로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고요. 어대한 기류에 대해서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도 어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은 당원 모욕이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친윤계의 이 견제태세, 그러니까 어대한 분위기에 대한 견제태세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대한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것이 맞고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달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구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은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에서 어대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요, 어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조정은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어대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보통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민심이나 당심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고요. 네. 본인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의 자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분들 나오는 거를 절대로 막는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거의 상수가 됐고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인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결국 한동훈 당대표를 막기 위해서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이제 묵시적으로 아니면 암묵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거 아니냐. 나 의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지만 친윤계가 알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 때문에 나이 연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약 친윤계에 지원을 받는 후보다라고 하게 된다면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항해서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 말고는 뚜렷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간다 그러면 암묵적, 묵시적으로 뒤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 이준석 당대표가 나왔을 때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때도 나경원 의원의 당심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많이 밀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건 결국 여론조사다. 당심으로 가게 되는 당원 투표를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린 당원들의 표심도 만만치 않아서 그 구도를 어떻게 깰지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력한 대항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세로는 유지되리라고 보긴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경우는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당원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과의 뭐 특별한 대통령의 어떤
이 당대표 선거의 개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내 그런 분위기가 조직적으로 결집이 되는 경우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경선 룰이 80대 20으로 해서 여전히 당심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 선거 구도를 보면 여전히 당원 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꽤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대세론과는 다른 판세도 예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제 그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요 당원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 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